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만성 두드러기의 증상이 어떤 질병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히 이런 게 같이 동반되거나 선행해서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손상욱입니다. 오늘은 만성 두드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드러기는 말 그대로 만성이 있고 급성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6주 이상 지속되는 두드러기를 만성 두드러기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두드러기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두드러기의 이제 특징은 모기 물린 것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팽진이라 그러는데, 팽진은 특징이 한 수시간 내에 생겼다가 가라앉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그러한 두드러기 증상이 24시간 이상 일반적으로 지속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있는데, 만약에 두드러기 의심 증상이 24시간 이상 한 자리에서 지속된다, 그러면 두드러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야 되고요. 또 이런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볼펜으로 피부를 이렇게 가볍게, 약간은 좀 무게를 줘야겠죠. 약간은 이제 자극을 이렇게 주었을 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피부 묘기증이라 그러는데, 이런 피부 묘기증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만성 두드러기로 가는 경우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피부 묘기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자극에 예민하기 때문에 가방끈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고무줄 닿는 부위, 속옷도 너무 조이는 옷을 입지 말고, 그래서 가방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을 권장을 하고, 이래서 이런 조이는 것을 피해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 두드러기의 이제 원인이 뭐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런 만성 두드러기의 원인을 사실은 규명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만성 두드러기의 원인은 음식이 주 원인은 아닌 것으로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과로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고, 또 만성 두드러기를 악화시키는 그런 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무리한 일을 많이 했거나 어떤 몸이 이제 좀 지쳤을 때 우리 면역 체계가 약간 이제 밸런스가 깨지면서 오작동을 하면서 이런 만성 두드러기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명확한 기전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과로나 스트레스 이런 게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에서도 이런 심신의 안정이 이 만성 두드러기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만성 두드러기의 증상이 어떤 질병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히 갑상선 질환, 빈혈, 간질환, 이런 게 같이 동반되거나 선행해서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은 건강 체크를 잘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잘 해서 그런 질병이 같이 동반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잘 점검을 하고, 만약 있다면 그런 그 질환도 같이 잘 돌봐줘야지 그 두드러기의 증상도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약물입니다. 약물에 의해서도 두드러기가 종종 생기는데, 내가 다른 질환으로 드시고 있는 약이 있다면 그 약물이 중간에 바뀌면서 내 두드러기 증상이 생겼는지, 아니면 안 드시던 약을 드시면서 그 무렵에 이제 두드러기가 생겼는지를 잘 체크를 해서, 만약 가능성이 있다면 그 의심되는 약물을 교체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성 두드러기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만성 두드러기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한 번 생기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10년 이상 지속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3년간 지속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전한 약물로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종종 이제 감기약에도 비슷한 성분들이 이제 들어있죠.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는 졸림이라든지 입마름 이런 정도의 이제 부작용은 있지만, 그 외에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은 거의 잘 생기지 않는 비교적 안전한 약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히스타민제를 이제 복용을 하는데 먹다 먹다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복용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복용을 하고 어떤 과로라든지 그런 무리한 일을 좀 피하고 그렇게 해서 두드러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갑자기 끊는 게 아니라 서서히 감량하면서 끊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런 항히스타민제로 잘 조절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조금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항히스타민제 외에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면역 억제제, 면역 조절제라고 하는 그런 약물을 이제 추가로 복용할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로 분류되는 특수주사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심하면 한 2주에 한 번씩 아니면 이제 평균적으로 한 4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 먹는 약에 조절되지 않는 분들도 잘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두드러기가 있으신 환자분들은 이렇게 치료를 좀 꾸준하게 그리고 또 좋아졌을 때 서서히 감량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두드러기가 있다고 다 알레르기다,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특히 만성 두드러기에서는 심신의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일을 피하시고 이렇게 건강 관리를 잘 해서 꾸준한 치료로 빠르게 회복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